안녕하십니까? 땡깡입니다. 잠깐만요. 자, 요렇게 해서, 제 차가 좀 많이 좀,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오늘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점점 갖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 내용이 많죠. 오늘은 성남시에 우리 교통 문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 호통 좀 쳐야겠습니다. 더러워 죽겠네. 건드려 땡깡이를 건드리면 땡깡밖에 더 피냐? 에이? 내가 물론 성남시청 앞에서 글쎄 요즘에 뭐 1인 집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놈의 자식들 그냥 속으로 생각했던 생각해. 그 성남시의 그 과태료 교통안전 뭐 생활교통과인가 그런 부분에 과태료를 매기는 데 있어가지고 나 도저히 승복 못하겠다 이런 과태료를 내게 되면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민원 제기를 하잖아요. 이의제기라 그러지. 그러면 그 위원회가 형성이 된답니다. 위원회면 뭐 위원장이냐? 그래. 뭐 노전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없는 데가 없더라. 뭐 김정일 위원장까지 있으니까 할 말 다 했지. 북한에 완전히 그 살인마 살인마? 글쎄. 난 그런 지존파보다 더 지도가다 김정은이만큼 지도가냐. 나는 뭐 그런 친구들은 위원장이란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벌써 나라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원이다 보고 여기는 공원이고 여기 어디냐고요? 63빌딩 저 앞에 보이죠? 63빌딩. 이제는 제가 목소리가 아파가지고 마이크 없이는 말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후원 계좌도 원래 거지같이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막 과태료 뜯기고 또 영상을 또 자체 제작하려다 보니까 제가 무슨 뭐라 그러지? 언제라 그러더라? 삼재래.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아주 죽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가 건드려. 노점상 대표죠. 동대문에 뭐 지역장인지 간장게장인지 알 길이 있어. 그런데도 뭐 위원장이냐? 그래, 다 위원장에 얘네 다 위원장 시켜줄게. 어쨌든 허가받지 않는 그런 뭐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일수록 착할 것 같죠. 천만에 절대 착하지 않죠. 왜냐면 물론 다 그렇다는 아닌데 있는 사람은 착하냐? 천만에 있는 사람은 안 착해. 인색할 수도 있어. 근데 최소한 있는 사람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겠지. 있으니까. 그러면 있을 때까지 얼마나 안 먹고 아끼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부가 축적됐겠지.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 옛날 무슨 십상시라 그래? 뭐 4시부터 시작해서 국회에서 일하는 임금을 끼고 있는 신하, 이조 판서 뭐 별거 많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 내력으로 쭉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은 굳이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벌었겠지. 경제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알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사람들을 보통 욕을 하잖아요. 저 나쁜 놈의 새끼 더럽게 돈 받았어. 난다 고린내 난다. 꼬랑내가 나냐? 꼬랑내가 나든 발냄새 나든 똥내가 나든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당신네들한테 피해 안 주잖아요. 어쨌든 이기적인 사회가 됐지만 핵가적화됨과 동시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찌됐건, 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없는 사람 흥부 생각하잖아, 흥부. 흥부가 놀고 그러면, 그런 그 동화에도 이렇게 뭐 옛날에 뭐 전래동화 이런 거 보면, 괜히 놀고는 돈이 많으니까 막 흥부도 안 도와주고, 동생도 안 도와주고, 막 자기 혼자 욕심만 내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참 경험적으로 느낀 건데, 너무 사람이 없으면 주저앉게 돼 있어요. 특히 정신이 무너지면요, 육체 사지가 멀쩡한 건 아무것도 아니죠. 정신이 무너졌는데 뭔 사지가 멀쩡한 게 뭔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없는 사람일수록 생활력이 강하다, 좋은 말로 쓰면 생활력이 강하다 그러는데, 생활력이 강하다면 어떻습니까? 남의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버스 타면 아줌마가 오, 내 자리야, 그 자리 내 자리래. 거기 앉아서 거기 계속 서 있고, 이렇게 버스에서 이렇게 줄을 잡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막 버스 타면서 그 아줌마가 100m 달리기를 자기 육상 선수냐? 그러니까 김치 그런 김치 뭔 그런 소리를 듣지. 남의 인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렇지 않으면 못이 바깥 툭 튀어나오는 순간, 그 사람만 툭 튀어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그 공적 목표물,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없는 사람들이 물론 없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떨어져 봐야 뭐 땅바닥밖에 더 있습니까? 밑바닥밖에 더 있어? 더 이상 이제 자기는 저를 건드려서 구태여 뭐 교도소 가면 되겠지, 밥 먹여주고. 그렇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랑 소송에 말린 사람은 잘 생각을 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좋은 말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 성남시가 공권력을 너무 남용한다, 이것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며칠 전에 저는 겪었던 얘기만 해. 제가 자주 가는 그 기사식당이 있어요, 성남시에. 기사식당이 많겠죠. 어딘지는 지목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거기 기사식당은 상당히 기사들이 밥도 좀, 제가 몇 번 먹어봤는데 한 10번, 30번 좀 오가고 한 20번 이상 먹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 메뉴는 순두부, 그리고 돌솥, 그 다음에 돼지 주물럭 한 3가지 종류만 하시고, 나머지 육개장 이런 추잡한 것은 절대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팔려면 그거 팔지 마. 메뉴 올리지 마. 못으로 메뉴만 한 30가지 해놓냐. 맛도 없긴. 내가 해도 그거보다 맛있겠다. 항상 손님한테 음식을 내놓을 때는 자신있게 자기가 맛있다 그 정도가 돼야 메뉴판에 하나 적는 것이지, 무조건 메뉴판에 20개 30개 누가 못 적냐. 나 라면도 잘 끓이는데. 어찌됐건 이제 그 메뉴판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그 기사식당은 이제 택시기사들이 되게 많이 와요. 왜 그런 거 아니? 맛있어.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해요. 보통 요즘에 밥값이 한 많게는, 적게는 한 10,000원에서 많게는 12,000원, 15,000원 하죠. 근데 거기는 7,000원에서 8,000원, 비싸야 9,000원, 그 정도 밥값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제가 그때가 오전 10시 반인가요? 낮이요. 택시들이 쫙, 여기가 이제 도로변인데 8차선인데, 왕복 8차선인데 편도 4차선이 되겠죠. 근데 그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길을 다니는 보도가 있고, 바로 식당이 있어요. 한마디로 도로변에 식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어떻게 하냐? 택시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 도로에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여기가 도로면 비스듬하게 택시를 짝짝 대요. 한 3-4대. 그럼 다 식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어김없이 그날 오전 10시 30분에 갔을 때도 택시가 2-3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비스듬히 됐습니다. 왜? 식당 앞이니까. 요즘 단속하면 기분 나쁘잖아. 과태료 띄고. 그거 한 기본 4만원에서 요즘 많이 올랐더라. 나는 그 돈을 종이떼기와 같이 불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까지 주차요금, 여기서도 주차요금 더럽게 비싸. 이게 서울시인데 뭐 조금 있으면 2만원 막 만원 막 올라간다고. 그러면 우습지. 나는 그러면 우습지. 근데 이제 그날따라 저기서는 식당 앞에 그렇게 택시기사들이 이렇게 쭉 대고, 저 역시 식당이니까 물론 과태료 그 단속원 차가 뻔히 돌아다니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성남시를 자영업자를 위해서 안 그래도 어렵다는데 코로나 시대에 어렵잖아요. 이런 것은 밥 먹는 것은 좀 감안해 주겠지, 인정해 주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밥을 10분 안에 처먹고 왔습니다. 이때까지가 잘 처먹고 나오니까 뭐가 붙어 있어요? 과태료 딱지가 붙어 있네. 아니 내가 거기 식당에 딱 들어가는 걸 보고 바로 탁 붙이고 바로 도망갔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요즘 그 정도로 약사발 만큼 뭐 양아치냐? 허가받은 양아치냐? 너네들 교통안전, 생활안전과냐? 왜 그런 식으로 추접하게 과태료를 끊는데? 특히 또 안성시는 그 안성시를 딱 들어가는 그 내이 쪽에 그 골목에 싹 우회전 골목이 딱 있는데, 거기 딱 우회전 하는 순간 음주운전, 뭐 안전벨트 그런 걸 꼭 잡아. 단속을 위한 단속이냐, 세금을 걷기 위한 단속이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니네가 치안을 위해서 단속을 하냐? 물론 후자겠지.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뭐 민중의 지팡이 좋다 이거야. 그렇게 인식을 심어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 몇몇 성남시에 있는 과태료 담당 생활안전과 그 외에 저 상담원 여자분은 왜 그렇게 방정맞는지, 왜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대해? 내가 안성에서 왔으니까 딱지 떴다고 전화하니까 맨날 그런 사람만 전화 오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니까 그렇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상담하는 게 그러고 월급을 받을까? 나 그 자리 내가 들어가서 좀 상담 좀 해줄게. 훨씬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딱지는 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사항이나 뭔가 불만이 있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리에다가 전화를 해서 민원을 얘기하고 하면 뭔가 좀 걱정해준 걸로 니하고 상관없지. 니가 과태료 뜯긴 것도 아닌데. 근데 당장 니라고 생각해봐라. 그 기분 나쁘거니 기분 좋거냐. 일단 우리가 뭔가를 과태료건 뭐건 벌금이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이 됐을 때 그때 그런 것이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내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다 이거야. 근데 밥을 10분 동안 갔다 온 사이에 허가받은 요즘 용역인가요? 자기네들은 다 퇴근해버리고 뭐 대중도 없어. 밤 9시에도 뛰고 새벽 막 2시, 3시에도 막 뛰고 막 그래. 도로교통법에 도로 안전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돼 있으면 안 된다고 그 법령에 정해져 있나 보지요. 당연히 안 되지. 한두 사람 봐주면 다른 사람한테 또 형평성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뜯겠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나 같은 경우는 다르지. 성남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안성시 타 지역에서 그 기사 식당을 항상 성남시에 일이 볼 일이 있어서 가면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밥 먹고 내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으면 나 이해할게. 인정하고 과태료 뜯었으면 뜯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10분 만에 처먹고 나왔어. 그때 어떻게 과태료를 거기다가 딱 붙여놓고 도망갔냐. 식당 주인은 더 웃겨. 식당 주인은 만약에 제가 그런 과태료가 당신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돈 8,000원짜리 밥을 먹다가 과태료가 뜯겼네? 라고 이렇게 하면 식당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맞아. 너무 죄송합니다. 저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셨는데 과태료 붙었으니까 4만원짜리면 2만원 부담해 줄 테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면 전액 다 변상해 주든가. 저 같으면 전액 다 변상해 주지. 저는 그 전에 그때 그 식당 주인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시계를 딱 보더니 11시 반이네.
10시 반, 11시 반. 지금 딱지, 지금 끊을 시간이네. 한번 빨리 저기, 여기 좀 끊고, 저기, 많이 멀리 안 갔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에이! 그런 새끼.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소리 할 거면 하지를 마. 그런 소리 쓰잘데기 없는 얘기 뭐 들어하냐? 네가 식당 다니면 기존부터 당신은 20년 이상 했으면 돈 많이 벌었잖아. 그러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50%라도 지원해 줄 거 아니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참 그 소리 듣고 당신의 인성을 내가 알고 2번 다시 그 식당 안 간다고 지난번 방송에 영상에 띄웠죠. 근데 이제 그것이고 그 앞으로 그 집 양아치집 같은 그런 집은 안 팔아주고 싶습니다. 안 팔어! 여기다가 또 안 팔죠. 밥 안 사먹어. 밥이 사먹을 데가 없으니까 돈이 없지. 밥이 없냐? 식당이 없냐? 다 있지. 근데 제가 오늘은 누구를 좀 꼬집어 좀 끌어당기려나, 아주 배부른 메뚜기냐? 배짱이냐? 그놈의 구청이나 시청에 들어가면 그 자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리 그 아니냐? 그 자리가 뭐 대단한 자리라고. 그 시민들이 뭔가 불편해서 민원을 넣으면 상냥하게 처받을 것이다.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알았어요. 그 자리 뭐더러 앉아있냐? 내가 과태료 부분 이거 억울해서 이거 과태료 뜯은 단속감 담당자 누구냐 그러니까 이유제기를 하래. 양식을 준대. 그럼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해야지 아줌마가. 그러니까 아줌마 소리 듣지. 아주머니란 말이 국어사전에 되게 좋은 말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주머니는 인식 자체가 애 낳고 이제 물불 안 가린다 이 말이야. 남의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자기만 좋으면 좋은 거야. 역시 그 아줌마 따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뭔 전화를 해서 불만사항을 내게하면 시민이 얼마나 기분이 상했으면 그렇게 전화까지 했겠는가, 그런 생각 안 드니? 1차적으로 뭐 언어폭력이니 그런 우울증이니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당신은 우울증도 안 걸리게 생겼어. 쌍욕을 해도 당신은 귀에다 뭘 박았는지 안 들리나 봐. 도대체 그 위원회라는 거기도 무슨 주차 딱지 그 위원회가 있나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위원회들이 어떤 평가를 하나 봐요. 심사를 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 주차 요금은 빼드려. 이렇게 딱 빼고. 한마디로 상담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담원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만 보고만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놈의 위원장은 도대체 누가 위원장이 되는 것인가? 참 대단한 역할 같아요. 그것을 제가 단속된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일주일 후에 문자로 통보가 와요. 최소한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한 번만 권고로 봐드리고 성남시에서 그쪽에 차를 못 대도록 어떤 팻말을 붙이든지, 다른 차량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똑같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런 걸 감안해야지. 그리고 주인은 성남시에서 안 붙이기 전에 당신네들이 먼저 그 앞에다가 여기에다 주차하게 되면 딱지를 끊으니까 과태료 대상이 되니까 절대 주차하지 마시라는 그런 문구를 크게 붙여놨어야지. 장사 이제 처음 신장기업 했냐? 20년 이상 있거든. 이 배떼지를 보니까. 건들어도 땡땅이를 건들면 징계를 먹여야지. 도대체 성남시의 위원장이란 사람은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내가 안 찍어줬는데. 내가 성남시 살 때 안 찍어줬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가 찍어주는데? 국민학교 2학년 3학년짜리도 이런 문제 갖다가 내놓으면 이거는 딱지를 좀 끊는 건 너무합니다. 과합니다. 이건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도대체 어떤 놈의 머리에서 그런 옥황상제 같은 그런 더러운 권력 남용을 하냐? 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지. 얼마나 성남 시민들은 저보고 그까짓 거 내면 안 되냐? 물론 낼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제가 그분하고 친한지 친인척인지 한번 따지고 묻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도록 제가 이런 방송을, 공익적인 방송을 하는 거죠. 성남 시민들, 다른 시민들 분들 물론이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자영업자 장사한 데서 많이 미쳐볼라 그래. 그런 와중에 이런 것을 단속을 한다. 그것도 양아치같이 10분 정도 밥을 처먹고 나왔는데 과태료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그까짓 거 내면 그만이야. 돈 많아. 돈은 종이떼기에 불과하다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그 권력을 그따위로 남용을 하기 때문에 이 땡깡이가 나서는 겁니다. 나 나서는 거 안 좋아한다니까. 나 지금 삼재래. 점쟁이한테 갔더니 조심하래. 맨날 조심하래. 엊그저께 벤츠 아줌마 나 차를 퍽 박아보더라. 가만히 있는데 쳐박어. 뒤에서 척 박아놓고 나한테 딱 와서 하는 말이야. 뒤에가 안 보여요? 저한테 그러고 자빠졌네. 그러면 저는 사각지대를 못 봤는데 뒤에서 앞이 안 보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한마디 못해. 신봉사냐? 왜 앞이 안 보이냐? 그 벤츠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 브레이크 슬쩍 한번 잡아주면 되는데 네가 할 길이라고 막 밟아댈게요. 그러니까 뻥 터지고 받고 당신도 차 수리해야지. 시간 낭비지. 나는 내가 고치면 돼. 차 내가 다 교체해버리면 돼. 근데 난 억울해. 박은 건 당신이 박아놓고 엥? 왜 내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내 보험료 올라가겠다. 그것이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어찌됐건 이런 거 하나하나만 봐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자기 직책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막강한 권력 남용을 하는 것은 다반사겠지요. 요즘 그 노점상들이 있죠. 성남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있고 노점상은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그럼 그 노점상이 정말 형편이 안 좋아서 노점하겠지. 그 가게가 낼 돈이 있었으면 임대료 내고 여름에 시원한 이 더울 때 에어컨 쐬면서 겨울에 그 추울 때 찬바람 비바람 안 맞아가면서 기타 틀고 장사하겠지. 근데 그전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남들의 시선 다 가면서 남들의 시선을 다 문총을 다 받아가면서 아주 하대란 뭔 죄를 졌길래 원숭이 취급받으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공무원 집단의 그 과태료 담당하는 그 단속원 제일 핫발이죠. 공무원 중에 제일 핫발이가 되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런 사람이 그 단속원의 그 권한을 가지고 노점에 그래도 좀 노점상들의 그 허가받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 노점 지역장이라 그래요. 위원장이라 그러냐? 그놈의 위원장은 더럽게 많아. 김정일 위원장 빼고 노점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거지 위원장, 집시위원장, 노숙 숙자씨, 다 위원장이야. 끄떡하면 회장님 회장. 뭔 회장이냐? 아이고 사장님 뭔 사장인데? 개사장이냐? 혼자서 일하는데 그것도 사장님 사장이고 그게 불러야 되냐? 이름 불러! 아니면 별명 부르든가. 그놈의 사장은 뭐가 그렇게 많아? 김사장! 최사장! 죽겠다. 개인적인 일하면 다 사장이냐? 물론 개인 사장을 쓰고 사장은 맞지. 그러나 그런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막 쓰게 되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몸이 아프기를 바라지 말래요. 그 법구경 중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몸이 아프기를 바라지 말래. 몸이 아프지 않으면 사람이 거만해진다 이거야. 몸이 아픔을 내가 느끼고 그 고생을 통해서 다시 낫고 두 번 다시 술과 담배를 멀리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런 겸손함을 배우게 된다 이겁니다.
어쩌다 또 그 말이 나와요. 어찌됐건 또 뭔 얘기 좀 하려면 또 방송하냐. 그런 방송 하지 마. 어쨌든 이 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상식이 어긋나요. 도저히 초등학생, 국민학교도 네 해야 되는데 지금 노를 하고 있거든요. 예스를 해야 되는데 노를 하고 있습니다. 너 과태료 그거 내. 그건 이유가 안 돼. 네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은 내야 되라고 아주 금발보면 처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권권력이 무서운 게요. 통제라는 것이 금발보면 당신 금발봤으니까 과태료 듣는 거 똑같거든요. 그 금을 왜 밟지 말게 하냐? 안전을 위해서. 그 금을 넘어가는 순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호 차원에서 그런 법령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이용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권력을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핫발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 성남시에 그 일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냥 윗사람한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온갖 아부는 다 떨 인간이 노점상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보다 자기 단속 권한을 통해서 뭔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그런 식으로 뭔가 뒷돈도 받겠지, 접대도 받을 수도 있어. 이건 땡깡이 생각이야. 그냥 일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어. 도대체 위원장은 누가 뽑아줬냐 이 말이야. 그 위원장들 당장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감봉 50%는 좀 넘어있나? 그래 30% 해. 나한테 과태료 한번 뜯는 거 그까짓 거 나한테 내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 차라리 그렇게 과태료를 막 그렇게 막무가내 뜯을 거면 교도소 좀 더 만들어. 싹 안 되고 나 교도소 들어갈라니까. 나 그런 과태료 못 내. 나 그냥 노역장사 할래. 교도소에서 밥 주고 재워주는데 노역장 살아야지.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또 우리나라 법은 다른 나라 같았으면 총 쏴버린대. 그거 얘기는 너무 극단적으로 갖고, 우리나라는 총 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국민들이 낼 수 있는 말을 해야죠. 언젠가부터 데모라는 게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 데모를 통하지 언론 출판 자유의 어떤 그런 표현이 법령으로 무조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무조건 어디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야 되고 승인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돈이면 해결되고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과태료도 요즘 일당이 얼마입니까? 청소부 일당이 한 11만원 해서 저 기술자 노가다도 다 같은 노가다가 아니죠. 데모도라 그러는데 일본말로 보조라 그러죠. 근데 실질적인 기술자, 건축 기술자들은 일당이 되게 셉니다. 30에서 한 50만원 그 정도 갖고 있어요. 전혀 하대 받을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들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요. 어디 가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땀 흘려 일하기 때문에 되게 또 정직해요. 그런 사람들은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런 것은 뭐 건강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뭐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승같이 벌어라 이겁니다. 지금 이제 그 위원장들이, 성남시 위원장들이 그렇게 아주 옳지 못한 권력을 일개 안성 시민이라 그래서 타지역 시민이라 그렇게 막대하는지, 성남 시민한테도 그러는지 대단히 잘못됐죠. 제가 어지간하면은 이런 방송 안 하겠지요. 저도 뭔가 이해하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합니다. 수긍하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대신 벌금 조금만 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 위원장들을 어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남 시민들은 이 위원장들이란 사람을 전 얼굴도 보도 듣지도 못했는데
내가 볼 때는 자리만 차지하는 국가 행정직이 아닌가. 이런 걸 보면 자기네들은 먼 예산을 받아가지고 무슨 해외 연수를 갔네 어쨌네 3천만 원 5천만 원 먼 교육을 통해서 뭐 받아서 세미나를 갔네 어쨌네 세미나 같은 소리 갔네. 그놈의 세미나 나도 한번 가보자. 도대체 뭔 세미나를 개나 소나 다 가냐. 세미나는 국회의원뿐만 가. 그 이상 대통령 이상 대통령 때. 그래도 또 군발이 또 용서할 수 없죠. 군인들도 어느 정도 별 한 개 이상 아니 뭐 대령급 이상 이렇게 해서 가란 말입니다. 뭐 개나 소나 무슨 다 그냥 다 세미나 가냐? 그러지 말라니까. 어찌됐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언제 다 했어요. 자꾸 반복되는데 그 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 성남시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양아치처럼 그렇게 단속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남시 세금 많이 걷었다고 자랑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세금 걷어갖고 국민들한테 도대체 당신네들 뭐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았으면 그 국민의 노구로 당신네들 월급 받는 거 아니야? 생산적인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국가에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은 그건 크나큰 손실입니다. 공무원들이 왜 많겠습니까? 기득권층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는 다 알고 있지. 한마디로 눌러버리지. 조직폭력배든 뭐든 집단을 놀리려면 어떻게 돼요? 권력층 공무원들이 많아야 월급을 주기 때문에 너는 우리 말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게 다 돼 있지. 그러니까 다 하는 것을 내가 한 세상 사는데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저는 저를 기준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 성남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딱지를 끊겨갖고 이의제기를 하면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국민학교보다 못한 국민학생도 생각을 그냥 예스를 해야 되는데 노를 갖다 달라붙여요. 그것은 무엇이냐? 권력 남용이고 그걸 통해서 희열을 느낀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 성남시 성남시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성남시장은 이분들을 분명히 징계와 제재를 통해서 이 땡깡이한테 연락을 좀 댓글로 주시든지 뭐든지 밥을 함께 사시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어렵다는데 자영업자를 제가 욕을 해서 되겠습니까? 자영업자가 얼마나 어려우면 그까지 과태료 자기네 식당에서 밥 먹다 걸린 것을 못 내줍니까? 내가 그 사장이라면 100번이고 내주겠네. 그리고 단속이 안 될 수 있게끔 뭔가를 조치를 취하겠네. 어쨌든 그냥 안타깝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성남시의 호통 방송인데요. 성남시 깊이 반성하시고 또 그 저소득층 복지 관련해서는 좀 칭찬해 줄 만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성남시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들을 많이 신경 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덕면에서는 안성시 대덕면에 복지 담당자 기초수급자 담당 문모정님 그 복지 수급자 담당 그 문모님이 있어요. 참 그분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데요. 제 나이가 한 47살. 굉장히 열심히 일하세요. 이런 사람 포상해주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랬을 때 자살하지 말아야지. 한강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오늘 거지라고 해서 내일 부자가 안 되는 법이 없고 오늘 부자라고 해서 내일 가난하지 않다. 완전 쫄딱 망한다라는 그 단정 짓는 것이 없죠. 그렇다고 봤을 때 항상 희망을 갖고 삽시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참 우리 청년들 할 말이 많은데요. 이렇게 공원을 와봐도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 일을 하고 싶어.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꾸 국회의원이냐? 저 청년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그러는데 요즘엔 실업계라는 말을 안 쓰고 인문계 뭐 그런 말을 안 쓰고 일단 고등학교 18세 이상 졸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정착금은 줘야 된다. 그것을 형평성에 맞추려면 최소한
통장을 5년 이상 이렇게 10년 이상 이렇게 봐가지고 재산, 금융재산 2억을 봐가지고 그 사람이 특별히 무슨 큰 부자도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5만 달러 시대니까 500만 원 정도 번다 그래요. 월. 근데 이 통계는 어떤 식의 통계냐면 10만 원 버는 사람부터 알바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 1억 버는 사람을 합산해서 그 사람 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1인당 한 500만 원 기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위소득이 한 250만 원 정도 하는데 한 중위소득 기준 해가지고 최저시급보다 조금 많고 그러면 한 3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돼버리면 소득 기준을 떠나서 이제 그 재산 뭐 3억 원 이하, 3억 원 이상 해가지고 뭐 분할을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부모의 도움 없이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면 정착금 한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전셋집 못 얻더라도 월세를 통해서 월세 지원을 한 2, 3년 해주고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 장려금도 줘가지고 충분히 그 면접 복장 이런 거 살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정착금이 3천만 원 정도 필요하고 1,000만 원은 보증금 들어가고 뭐 월세 지원해주면 좋고 거기서 뭐 예산이 안 된다고 월세는 그쪽에서 충당하라 그러고 나머지 이제 옷 같은 거 사서 입고 면접 볼 때까지 뭐 바로 면접 본다고 학생들이 바로 취직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년이고 2년이고 충분히 아끼면서 취직할 때까지 그 정착금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 담당자 우리 문모님을 좀 보면 돈 받아야 되겠고 참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대덕면의 자랑이고 어디로 전출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 담당자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 그 발굴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일 처리를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거리가 하나가 생길 때마다 월급이 더 올라간다든지 수당이 더 올라간다든지 뭔가 그래야 되는데 일거리만 많아지고 월급이 똑같다? 그럼 당신 같으면 하고 싶겠습니까? 도대체 월급을 누가 기억 호로시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누가 월급을 책정하길래 이렇게 더럽게 줍니까? 짜게 줘요. 이런 복지 담당자들이 힘을 낼 수 있게 뭔가에 어려운 사람들, 길거리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여름은 그나마 좀 나서요. 밖에 살 수 있으니까. 한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추울 때 잠바라도 하나 크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당신이 곧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당신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 누구도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구도 충분히 자본주의에서는 노름을 했건 저기 어디야 강원도에 강원랜드를 가서 확 제꼈건 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최소한 그 복지정책으로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좀 걷어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